이럴 때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져야 아이가 어떻게 개념을 접근하고 문제를 접근하고 오답을 접근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부모님들이 일단 진도 빼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다진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도가 안 나갈 거고요. 진도가 나갔다고 해도 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최상위권 만드는 자기주도 수학 공부법 시작합니다. 수학이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그 솔루션을 찾아내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하기 너무 싫죠. 생각하는 자체가 힘들잖아요. 이 생각을 해야지만 수학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도의 전환이 필요할 거고요. 자, 교육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컨텐츠 티칭이 99%예요. 99% 컨텐츠만 막 쏟아붓고 있죠. 방법론에 대한 코칭이 필요한데 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 학부모님들이 설명을 많이 듣고 설명을 잘 해주는 그런 수업을 들어야지만 아이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수학의 사이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인식의 전환이 있으시면 그에 따라서 공급자들의 태도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학의 가장 이상적인 학습의 단계가 뭘까요? 자, 교육자들은 방법론을 코칭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방법론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고, 이건 부모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학습자는 이해의 시도를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하고 깨지겠죠. 차분히 읽으면 읽혀지는 것도 있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에 타겟팅해서 티칭을 딱 정교하게 한다면 학습자는 그 다음에 이해의 완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설명을 많이 해주는 수업, 설명을 잘 해주는 수업을 중심으로 이제 니즈를 형성하다 보니까 공급하는 교육자들은 거기에 그 니즈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자, 방법 코칭이나 이해 시도 요거 시키는 거는 일단 시간이 아까우니까 빼고 타겟 티칭, 타겟이 안 되죠. 그런데 왜냐면 애가 뭘 모르는지 모르잖아. 그냥 티칭을 때려 박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는 앞에 1, 2단계가 없으니까 이해 완성의 단계에 가지 못해서 수학이 힘들고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즉 시장 마켓 자체가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요것보다는 수요와 공급, 그 수요 공급이 누구예요? 학습자는 빠진 상태에서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그 수요와 공급 체계가 물고기 대량 공급으로 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중심의 진도 빼기, 일단 진도 빼! 그리고 과제 막 던져서 설명 열심히 잘해줬고 제 설명이 최고니까 문제 많이 푸세요. 이런 식의 마켓이 형성돼 버린 거죠. 이게 좀 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 진짜 아이들이 왜 힘들어하는 거야? 수학이 즐겁지 않은 아이의 이 세 가지 패턴, 우리는 학습자한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공급자랑 수요자, 왜냐면 구매하는 분은 부모님이니까 그 수요자 빼고 진짜 학습을 해야 되는 학습자 입장에서 수학이 즐겁지 않은 세 가지 패턴을 분석해서 여기에 솔루션을 찾으셔야 돼요. 이것만 바꿔도 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수학 개념 이해가 너무 힘들어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죠. 수학 개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수업을 들었어도 설명이 부족한 책 또는 혼공할 때는 좋은 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설명이 부족한 책, 특히 학원 짜집기 교재 같은 경우는 설명이 별로 없죠. 왜냐면 수업을 듣게 목표로 만들었으니까 말 설명 다 뺍니다. 그러면 복습할 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힘들어도 여러 번 봐야 됩니다. 한 번에 보고 이해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10가지 정보가 안에 담겨있다? 그 중에 내가 한 번에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게 5개다? 이미 훌륭한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5개는 한 번 더 봐야죠. 그 중에서 절반 또 알았어? 한 번 더 봐야죠. 그래서 자기가 시도를 통해서 이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개념 봤다고 해서 바로 개념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적용하면서 써보면서 아, 이렇게 개념을 쓰는구나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떠먹여 주는 게 몸에 익숙해져서 떠먹여 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개념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요리를 막 백종원 선생님 영상 보시고 막 요리책 집에 잔뜩 사놓고 하는데 왜 그 그림과 사진 영상만큼 맛있지 않은 거죠? 저도 이거 따라해봤거든요. 제가 했는데 눅눅하고 맛이 없더라고요. 똑같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했어요.
그런 차이가 뭘까요? 식재료를 다루는 기본기, 그리고 그걸 조리하는 타이밍, 간을 맞추는 그 미묘하고 섬세한 부분들은 이렇게 영상 또는 요리책 봐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시도를 해봐야 돼. 배웠으면 시도를 해봐야 되고, 책을 읽었으면 시도를 해봐야 되고, 영상 설명을 들었으면 그걸 시도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서 막 힘든 부분들을 내 걸로 정복해가는 단계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영상 한번 띡 보고 백종원 선생님급의 요리를 만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도 동일한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수학 문제가 안 풀려요. 자, 개념은 그래도 이해 갔어. 근데 문제를 풀려고 딱 봤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해를 하지 않고 공식을 때려 박아서 주입식으로 외운 거예요. 그런 수업을 들었거나 그러면 공식만 딸랑 들고 문제 껴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죠. 왜냐면 이 문제를 만들었던 과정들이 한 세트가 돼서 요게 이렇게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를 읽을 때도 우리는 분석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문제를 그냥 영혼 없이 읽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 안에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의 형태랑 딱 맞춤 개념이 있는 건데 문제를 정확히 저희가 얘기할 때는 수학 문제 구문 독해, 구조 독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거기에 맞춘 개념이 연결되지 않는 거죠. 수업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열쇠를 그냥 다 받았어요. 이 열쇠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데 그건 다 무시하고 책에 다 써있는데 이해는 못하고 열쇠들만 잔뜩 받아가지고 구멍에 맞춰서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형태에 대한 분석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열쇠를 막 그냥 의미 없이 갖다 끼는 겁니다. 그럼 문이 열릴 리가 없죠. 이 열쇠 구멍과 맞는 딱 맞춤 제작된 열쇠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떤 프로세스로 돼 있는지 그 원리를 내가 정확히 안다면 형태만 보고 대충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알아야 이 구멍에 적합한 녀석을 갖다 끼면서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답풀이 설명을 딱 듣고 열심히 선생님들이 설명해줬어. 그리고 인강을 또 들었어. 내가 다시 풀어. 근데 안 풀리죠. 그러면 아이들은 좌절합니다. 원래 설명만 들었다고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밌게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시험이 이제 막 중간기말 막 끝난 다음에 너 수학 왜 이 문제 틀렸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거 선생님 풀어줬는데? 까지만 얘기해요. 풀어줬는데 내 힘으로 풀어본 적은 없는 거죠. 푼 걸 구경한 거야. 나는 오답 잔뜩 만들어 놓고 문제 폭탄 받았으니까 과제 했잖아. 그러면 오답 선생님이 분석을 막 해준 걸 들었습니다.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뭘 했어야 돼? 내 힘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니까 안 풀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냥 선생님이 설명을 쭉 하는 걸만 듣잖아요. 그럼 내가 놓친 부분,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타겟팅해서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통으로 설명 들은 것들은 통으로 날아갑니다. 이게 그 아이들이 오답풀이를 열심히 학원에서 듣고 와서도 자기 힘으로 풀지 못하게 되는 이유인 거죠. 요걸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춤추는 것도 앞에 선생님이 자세를 딱 보여줘도 똑같이 자세하는 분 한 분도 없죠. 왜? 계속 시도를 해봐야 돼. 자기 힘으로. 그걸 멋있는 자세로 해주네 이러고 봤다고 해서 내 몸이 그대로 구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답을 재풀이하는 건 구경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똑같이 구현할 수 있다? 그건 되게 오만한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시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 공부 이 프로세스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고요. 이 교정을 할 수 있는 최적기는 언제일까요? 그 최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진도 앞으로 나갈 것 중에선 지금이 가장 쉬운 때죠. 이럴 때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져야 아이가 어떻게 개념을 접근하고 문제를 접근하고 오답을 접근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부모님들이 일단 진도 빼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다진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도가 안 나갈 거고요. 진도가 나갔다고 해도 이건 선생님만 나간 거지 애 머릿속에선 진도를 나간 적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공부법 교정의 최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직후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수학이 즐거워지는 자기주도 수학 공부법 나갑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수학이 즐거워지는 자기주도 수학 공부법. 학원을 다니건 혼공을 하건 상관없어요. 자기주도는 특별한 영역입니다. 혼공을 해도 자기주도가 안 되는 친구가 있고요.
학원을 다니면서도 자기주도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기주도 수학공부법이라는 명확한 영역을 자기 걸로 만들 때 진짜 즐거운 수학 공부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개념학습. 일단 제가 교재를 추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추천 중등교재 개념원리 또는 개념 플러스 유형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추천드릴 거고요. 홍공도 가능한 책들입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의 바이블과 개념센이 잘 됐어요. 그래서 홍공 또는 자기주도 학습 중심의 수학 공부를 하신다. 이런 교재들을 추천드립니다. 이 교재들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돼? 수학 개념 학습의 5단계를 만드세요. 이 5단계가 숙달되시면 되게 스피드하게 수학 개념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학원을 가건 홍공을 하건 이건 무조건 익히시면 이득인 수학을 정복할 수 있는 수학 개념 학습 5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의 시도. 내가 내 힘으로 읽어보세요. 책이라는 걸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구나 있어요.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읽을 수는 있잖아요. 읽고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 노력하는 과정 한 번 하고 안 돼, 포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3번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이 개념을 보면 자, 책들이 정말 잘 쓰여져 있어요. 요즘은 보기 조그마한 문제를 통해서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줍니다. 이해할 수 있게. 제가 구체적으로 뒤에 예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거 한 3번 정도 트라이 하시고 2번으로 넘어가서 개념 적용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개념을 내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 것 같아. 한 7, 80% 아니면 적어도 50% 이상 안 것 같아. 그런데 확실히 모르겠어. 이때 개념 문제 적용해서 이렇게 쓰라고 있는 거구나 확인하면서 개념을 더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완전 이해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위에서부터 차분히 내용들을 읽고 내 걸로 확실히 이해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요. 그게 된 친구들은 이제 그 내용들을 외워야지 써먹겠죠. 우리가 구구단을 외워야 수학에서 기본 연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공식들도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이해가 됐다면 암기가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암기를 한 것과 확인하는 건 다릅니다. 자,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가 암기한 것들이 진짜 인출해서 나올 수 있는지, 자, 인풋으로 집어넣는 것들 아웃풋으로 끄집어내서 아웃풋 훈련하셔야 됩니다. 빈칸 또는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 내 지식이 정확히 자리 잡았는지를 확인하시는 5단계가 수학 개념 학습 5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예시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수학은 너무 중요하니까.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해 시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도예요. 완성이 아닙니다. 최소 3번 이상 차분히 내용들을 읽으면서 단어의 의미를 연결시키시고요. 논리적으로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유한소수의 분수 표현.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제곱의 꼴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유한소수가 뭔지 몰라? 위에 써 있어요. 위에 써 있는 거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또 헷갈리면 올라가셔가지고 10의 거듭제곱이 뭐야? 헷갈리실까봐 밑에 설명까지 추가로 이렇게 달려있어요. 유한소수는 0.9다 이러면 10분의 9, 0.27은 100분의 27. 그래서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바꾼 것까지 보여주죠. 헷갈릴까봐 차분히 읽으시면 결국 어떻게 보면 학원 선생님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막 얘기해줬던 거 이거 그냥 읽어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만들어 간다면 이걸 다 읽어주는 걸 듣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헷갈리는 부분만 더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부분만 설명을 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3번 이상 차분히 읽으시면 정말 내용 잘 돼 있습니다. 요즘 책들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차분히 읽으시면 설명 다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유한소수라 무한소수를 구분하래요. 근데 구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개념 가면 있습니다. 설명도 너무 잘 돼 있어요. 내가 뭐가 안 된다? 개념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이 단계별로 돼 있어요. 단계별로 돼 있고 예를 들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판별하는 방법 1단계 뭐하고 2단계 뭐하고 그것도 헷갈릴까봐 자, 예시 선생님 요거 이제 보기 또는 예 요렇게 써 있거든요. 요거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1단계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 손으로 가리고도 내가 똑같은 단계로 해볼 수 있는지 40분의 7이면 40을 소인수 분해해서 2의 세제곱과 자 5로 나눌 수 있는지 이런 걸 내가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까지 아주 자세하게 써놔줬기 때문에 이걸 꼭 읽으시면 진짜 3번 똑바로 읽으면
대부분 이해가 됩니다.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건 고등학생들이나,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더 자세해요. 더 자세하게 책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수학의 바이블 추천드렸기 때문에 수학의 바이블에서 내용을 보시면 다항식의 영상을 이루면 보세요. 말이 엄청 많죠. 왜? 이걸 굳이 듣지 않아도 될 정도로 책의 설명을 다 써준 겁니다. 읽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즉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문해력만 있으면 됩니다. 자, 문해력,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다 파악하실 수 있어요. 한 번만 읽으시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지, 두 번, 세 번 읽으시면 파악이 더 쉬워지고요. 헷갈리면 보기, 예시 이런 것들 보시면 파악 다 됩니다. 예시까지 너무 풍요롭게 잘 해놨어요. 근데 이걸 보고만 끝내시면 안 되고요. 가린 다음에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까지가 진짜 개념 학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내가 이렇게 했어도 문제 적용하는지 모를 것 같아 할까봐 여러분들한테 개념 적용, 개념 문제들이 있죠. 바로 뒤에 개념 문제, 자,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개념 원리 확인하기. 이 내용 보시면 다음은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그 소수가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말하시오. 구분하라는 문제잖아요. 자,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랑 몰라? 앞에 가면 개념이 써있죠. 다시 가서 읽어보세요. 그럼 적용을 뭐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고요. 판별하는 방법, 분해하는 방법 밑에 이론 아래 써 있었죠. 그거 다시 읽고 푸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해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도 더 어려운 문제 나는 못 풀 것 같아? 이런 자신감 없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 다음 단계, 개념 적용 문제가 핵심 문제처럼 이렇게 또 뭐 정석 같은 경우에는 예제 막 이렇게 써있죠. 푸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구구절절 다 써놨습니다. 다음 분수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거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헷갈릴까봐, 자, 푸는 방법 단계별로 설명 다 돼 있죠. 읽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읽고 가린 다음에 내 손으로 똑같이 해보는 거, 요거 하시면 개념이 확 내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좀 이해됐다. 그럼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이론 가서 한번 차분히 읽으면서 진짜 내 내용이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확인됐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내가 문제 적용할 수 있지. 내가 계속 이 이론을 계속 돌아와서 다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꼭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표시가 잘 됐습니다. 뭘 외워야 되냐고요? 자, 개념 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광펜 표시한 내용들. 자, 요 내용 안에 글씨가 지금 써 있는 건데 제가 화면이라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실제 책 보면 이 꼭 자기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형광펜 표시해 놨습니다. 요것만 가려서 테스트 봐도 깔끔하게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꼭 외워야 되는 부분.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의 판별 1단계에서는 주어진 분수를 땡땡땡으로 고친다. 여기 보면 기하분수. 그래서 기하분수로 고친다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게 써 있습니다. 그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이해했으니까. 자, 넣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최종 단계에 있어야 되겠죠? 그게 빈칸 테스트. 자, 요것만 형 복사한 다음에 복사는 하셔야 돼요. 책에다 하시면 안 됩니다. 수정 테이프로 가린 다음에 다시 복사해서 만들면 빈칸 테스트 그냥 만들어지죠. 또는 자, 백지 테스트에 그냥 내가 자신 있으면 써도 됩니다. 유한소수 뭐야, 무한소수 뭐야, 자, 판별법 1단계 뭐야, 2단계 뭐야, 내가 써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고등은 이렇게 꼭 외워야 되는 거 앞에 엑기스로 대부분 한 페이지짜리로 정리까지 해줬어. 너무 착하죠. 책들이 진짜 너무 훌륭해요. 우리가 똑바로만 읽는다면, 그것도 여러 번. 제 5단계 학습법들대로 하시면 최소 7회독 이상 개념을 읽게 됩니다. 읽고 내가 시도해보면 그 개념이 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외워야 되는 것까지 알려줬어요. 책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개념 딱 완성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문제풀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념 잘 만들어 놓고 문제 풀 때 괴로워하는 친구들 있죠? 솔루션 바로 알려드립니다. 교재가 필요하겠죠? 센! 내신이건 선행이건 사실 유형서로서는 센이 최고예요. 센 일단 추천드리고요. 센이 아직 좀 힘들다! 개념 원리 RPM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등은 센! 내신이건 선행이건 센! 일단 추천드릴 거고요. 자, 일품! 서브로 일품도 너무 시간이 없다. 또는 내신에서 좀 엑기스만 하고 싶다. 아니면 선행 빼는데 센까지 문제 보기에 문제 개수가 너무 많다. 이러면 일품도 좋은 유형서입니다. 자, 요 유형서들을 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수학 문제풀이 첫 번째, 자, 대표 유형 문제 풀이 5단계. 요거는 한 문제씩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그게 됐다. 대표용 문제 딱 내가 풀었는데 풀리고 이해됐다. 그럼 두 번째 단계인 그 밑에 딸린 문제죠. 하중 문제. 요걸 푸는 겁니다. 요거는 한 유형 세트.
자, 한 유형 세트가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 세트를 푸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자, 상 유형이 남았겠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유형서는 남아있으면 그것만 한 문제씩 똑같이 문제풀이 5단계로 풀게 되는 겁니다. 요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똑바로 푸시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는 친구들은 유형을 2개에서 또는 4개씩 묶어서 하시면 스피드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B단계 요 센수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유형 하나씩 묶여 있습니다. 지금 2페이지 안에 총 4개의 유형이 있고요. 한 유형당 첫 번째 대표 유형 문제가 있어요. 제가 요건 한 문제씩 풀라고 했죠. 한 문제씩 문제풀이 5단계에 따라서 푸셔야지 걔를 정복하고 나서 나머지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다 푸시면 상위권 아닌데 다 푸시면 안 돼요. 내가 상위권이어도 선행을 막 나가는데 어려운 문제집 들어갔잖아. 안 풀리는 이유는 대표용 문제를 못 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푸는지 확인을 하셔야 나머지 세트들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용은 한 문제씩 내 걸로 만드는 거. 그런데 내가 좀 숙달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유형을 2개에서 4개씩 묶어서 해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4개씩 묶어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친구는 대표용 이렇게 4개 쫙 풀고 채점 분석했는데 다 맞았어? 오케이. 그럼 나머지 하, 중 문제 쫙 푸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자, 다음 단계로 하시면 돼요. 문제풀이 그러면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알려드려야 되겠죠? 문제풀이 5단계 나갑니다. 문제풀이 1단계에서는 문제풀이 1차 시도 내 힘으로 도전해야죠. 풀릴 수 있잖아요. 풀리면 여기서 완성 땡큐 오케이 채점하시면 되고요. 했는데 시도잖아요.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면 어떻게? 2번째 단계로 갑니다. 개념 연결 후 2차 시도. 아까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 어떤 연습을 했죠? 개념이랑 문제랑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연습을 했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풀린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차피 못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형 정복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내가 대표형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안 풀린다? 개념 연결 어떻게 해요? 앞에 개념 페이지로 갑니다. 개념 페이지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이 뭔지 찾아가지고 공부 다시 하고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도전 시도합니다. 그리고 쌤 같은 좋은 유형서들은 친절하기 때문에 그 대표형 위에 보시면 어떤 개념이랑 연결되는지 개념 번호가 써 있어요. 그러면 더 찾기 좋겠죠. 걔랑 딱 맞는 거야. 열쇠 구멍이랑 열쇠가 딱 매칭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딱 해서 딱 맞춰서 끼워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매칭하는 걸 못 찾으면 문제는 당연히 안 풀립니다. 이 문제를 위한 개념이 뭔지를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풀린다. 그럼 성공. 근데 그것도 안 돼?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자, 요거 개념 설명도 혹시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유형서들은 너무 친절해요. 유형 설명이 있습니다. 어디? 바로 위에 있어요. 자, 중등 쌤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유형 설명이 있고요. 자, 고등 쌤 같은 경우는 해설지의 유형 설명이 있습니다.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 정립이나 또는 그 개념을 또 어떻게 단계별로 적용해야 되는지 아주 친절하게 써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보고 푸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 힘으로 풀려야지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살짝 마치 튜터가 옆에 붙어서 한 단계씩 알려주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모든 문제를 튜터가 다 붙어서 한다? 모든 수업을 다 설명을 일일이 듣는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책으로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책으로 하시면 돼요. 안 풀리는 경우에는 4번째 단계로 갑니다. 4단계로 가시면 일단 채점. 즉 틀렸다고 일단 표시하시고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다시 푸셔야 됩니다. 진짜 내 힘으로 풀 수 있게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틀렸다고 표시하시고 해설지로 가십니다. 그래서 해설지 공부한 다음에 자, 4차 시도, 4번째 시도입니다. 이런 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앉아서 10분 보내시면 안 돼요. 이 4차 시도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3분에서 5분 숙달되면 되게 빨라져요. 했는데 안 돼? 다음 단계. 했는데 안 돼? 다음 단계. 하지만 어느 단계에선가는 풀리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자,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자, 해설지까지 내가 공부했어. 해설지를 공부했는데 해설지에서 설명까지 잘 써있는데 그 단계로 내가 풀어보니까 이제 알겠어. 그럼 가린 다음에 내 손으로 다시 풀어보십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틀린 표시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서 다시 푸시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내 손으로 푸는 것까지는 만드셔야 합니다. 그거까지 만들면 이제 완성인데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중에 안 되는 친구들이 있겠죠. 제가 요 문제풀이 5단계는 대표용, 하중, 그리고 상도 요 단계에 따라서 푸는 거라서 아마 대표용 문제를 풀 때는 1, 2단계에서 거의 문제가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하중 문제를 풀 때는 3, 4단계 정도에서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근데 상 문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해설지까지 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서 해설지 여기 넘어가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처음에 뭐가 들어가? 근데 무슨 개념 갖다 쓴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돼? 걔 딱 형광펜 표시하시고 옆에 포스트잇 붙이시고요. 거기다가 구체적인 질문을 써두시면 그 부분만 타겟팅 설명 들으면 여러분은 딱 문제풀이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풀어보는 거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러면 확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 문제가 있어요. 유형별로 첫 번째 대표 문제가 있어요. 이 대표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는데 순 한마디가 바르게 연결된 거? 순 한마디 뭐였지? 이러면 여기 이론을 다시 가십니다. 그리고 여기 개념 1-2라고 써있어요. 1-2의 순 한마디를 읽으세요. 읽고 연결. 풀리죠? 그럼 땡큐. 근데 안 풀려? 위로 올라갑니다. 순 한마디에 대한 설명은 또 예시까지. 이게 순 한마디야. 0.702, 70이면 702가 순한 마디고 1.354면 3554, 5454, 54 이러면 5454가 순한 마디야. 354가 아니야. 앞에 세 개가 아니야. 반복되는 게 그 순한 마디라는 거 이 예시까지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그거 보시면 이제 풀리겠죠. 요거랑 하중 문제 정도까지는 대부분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단계별로 시도를 1, 2, 3차 시도를 할 때 그 대신 방식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겠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채워가는 방식으로 도전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난이도 있는 거 요거는 이제 고등수학인데 고등생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유형설명 중등생은 이렇게 자 유형에 대한 접근 설명 방식이 한번 여기 친절하게 진짜 너무 친절하죠. 중학생들한테 있고요. 고등생은 그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해설지에 있어요. 해설지 그냥 보셔도 돼요. 물론 풀이를 바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요거 보고 안 풀렸을 때 그 다음에 오답 표시하고 해설지 보고 공부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단계 그거는 2단계 4단계니까 자 잘 구분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등수학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시면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에 곱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놨어요. 이거 그냥 따라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옆에서 누가 계속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랑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계속 풀 수 있게 만들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 오답 재풀이. 자,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인 걸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하시기만 해도 시험 성적이 달라집니다. 이걸 안 해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문제 선생님이 풀어줬는데 너 못 풀겠네. 왜? 내 손으로는 푼 게 아니라 구경만 한 거거든요. 지금 내 손으로 푸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 해설지를 받든 강의를 들었던 오답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받잖아요. 설명을 들었건 내 손으로 다시 풉니다. 막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해설지 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대신 딱 30초만 고민하세요. 자 최상위권은 뭐 고난도 4, 5력 훈련한다 뭐 5분 1시간 훈련하는 거 있어요. 그건 최상위권 애들 얘기고 아직 아니라면 지금 우리 개념하고 유형 적용하는 것 정도잖아요. 30초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0초 이상 고민할 정도 여러분 머리에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대신 내가 막히는 부분이 있죠. 시작 단계는 됐는데 여기까지 떠올랐어요. 이렇게 푸는 것까지 됐는데 중간 단계에서 뭘 전환을 해야 되는데 뭘 전환해야 되지? 그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걸 해설지에서 딱 찾아서 표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했으면 나머지 푸시면 돼요. 그럼 내 힘으로 푼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표시했는데 전환돼 그래 바꾸는 건 알겠어. 바꾸는 이유를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꾸면 그 뒤로는 알겠어. 그러면 바꾸는 요 프로세스 링크에서 깨진 부분들 내가 완벽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걔는 인덱스 포스트잇이와 포스트잇 이렇게 조그만 거 있어요. 조그만 거 책에 딱 붙여놓으시고 이유를 정확히 쓰셔야 돼요. 왜냐면 학생 여러분이 이제 보면 질문할 때 선생님 저 56번 모르겠어요 이러고 오면 솔루션 통으로 주잖아요. 다 까먹어요. 그 학생 힘든 부분들을 자기가 찾아서 표시해 놓는 습관을 들이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누가? 학부모님이나 또는 교육하시는 분이 이제 방법의 전환을 만드실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요걸 해주셔야 돼요. 같이. 자 특히 저는 부모님들이 요거 학기 초반 잘 잡아주시면 모든 문제를 보고 잡아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계를 진짜 아이가 단계별로 한 단계씩 하는지 한 세트 정도만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이렇게 하면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 자세를 가진 친구들은 결국 극상위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수학 정복하는 방법
명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자기주도 수학공부법은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대치동 상위 1% 자기주도 학습 마스터 클래스, 여러분의 자기주도 학습이 힘들다면 요 온라인 클래스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이거 강의 다 찍어 놓은 거예요. 부모님이랑 아이랑 같이 보면서 정교한 방법론 설계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접수합니다. 코멘트로 달아주시는데 학년 지역 수준 500자 이내로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거나 질문이 많아지면 교육고민 상담소 따로 열어가지고 영상 찍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질문이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스마트만과 홍콩노를 위한 대치동 차원장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완벽한 자기주도 수학공부법 완성되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